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호인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수업 때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역시 비가 주변에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부산 쪽 같은 경우 비가 좀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후반기까지 이제 비 문제가 될 수 있으시니까 특히나 많이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 일단 본명성 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 요점은. 그리고 본명성 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흐름을 보면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같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양쪽 당들의 어떤 일이 쟁점이라 그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자체는 특정한 당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기울어졌어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진짜 코미디라고 하고 제가 이제 지나간 동영상에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생계를 위한 직업들이다.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렇게 나올 때는 내가 주민을 위합니다. 우리 동네를 위합니다. 그건 아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당 자체로 저는 그것도 구분 잘 못해요. 여당, 야당 이미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잖아요. 투표 뭐로 하는 거야 그런 거? 문제를 놓고 투표를 합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참 우스운 얘기다. 응? 그냥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여 가면 되는 거지. 정해놓고 이거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참 저는 좀 아니다. 국민들,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바라보고 과연 이게 생각을 안 한다? 그것도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체들의 어떤 몰이형,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무조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그냥 한쪽 당을 후딱 대갖고 한번 그냥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나. 잘 가나. 참 이거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장관을 이렇게 통일부 장관하고 장관 이렇게 두 장관을 70 드신 장관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의 과거사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어떤 특정한 이유의 문제성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그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덮고 그냥 몰아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 그리고 그걸 그분을 놓고 이렇게 품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 이미 판 끝났는데 그거를 그래 놓고는 옳으니 그르니 그걸 따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그건 나쁜 거다. 이건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코미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아무 당이나 이겨라. 이겨서 가봐라. 가서
그래 뭐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일반적인 우리 국민이 서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잘했다 이거를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뭐 지금 그 지나온 세월의 평가를 보면 좀 안정이 됐나? 이거를 잘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냥 무조건 더 좋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무지랭이죠. 속된 말로. 그럼 무지랭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잘한 것도 잘한 거, 못한 것도 잘한 거.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 어찌됐든 잘 흘러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명성 사가 뭐냐면 이제 그 본명성 사라는 특성이 이런 겁니다. 사라는 건 뭐냐면 타협에 능하다. 사가 거래거든요. 1, 2, 3, 4. 그게 이제 손방에서 위치합니다. 그러면 본명성 사들은 100% 뭐를 잘하냐? 타협을 잘한다. 거래를 잘한다. 외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변수는 147의 그룹과 통용되기 때문에 돈이 있다. 애정의 문제가 있다. 결혼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결혼을 한 조건이 연상이거나 큰 차이가 나라 외국인이면 좋다. 이렇게 또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147 그룹이 보통 비밀이 있다. 애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47 그룹이 좋은 그룹이죠. 그게 자오, 묘유, 띠가 아마 그럽니다. 그럼 쥐띠,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닭띠. 이 그룹들이 자오묘유 이 그룹들이 147 그룹에 속합니다. 그 중에 사라는 이제 본명성들이 특히 거래를 잘합니다. 수단이 좋습니다. 선방이니까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명성 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지금 그 무슨 그 장관, 윤 장관 그분이 사예요. 산데 참 그분이 이렇게 보면 전 그 박근혜 당인가 뭐 그쪽을 해서 이제 흔한 말로 적폐청산이라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잘해서 뽑자가 됐겠죠. 뽑았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진행하는 결과론점에 있어서는 지금 입장 속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못하는 형태의 결과를 이루어지고 지금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그 본명성으로 태어나신 윤석열 그 법조계 계신 분은 이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달에 건궁에 가 있고 올해 연반에서는 곤궁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궁이라는 그 궁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거기가 직업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 새로운 책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운의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을 얻겠군요. 새로운 업무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올해부터 운이 좋습니다. 만약 올해부터 운이 좋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7년이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상으로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점을 올해를 포인트로 해서 가야 6, 7년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내년부터 무엇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 그런 아이러니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와서 어떤 그 법적인 일의 어떤 쟁점화 있는 형태 속에서 이달에 와서는 어디가 있냐면 건궁에 가서 있습니다. 이달에 와서는 건궁에 가게 되면, 누구나 건궁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벌이 생깁니다. 파벌, 쟁제,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운다. 거기가 그 건궁 자체가 대통령이 들어가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깨에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여자분이 건궁에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싸운다. 남편하고 문제가 생긴다. 간혹 이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편 자리에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건궁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형태로 큰 소리를 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혹시 그때는 이별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가 본명성이 산데 건궁에 왔어. 그럼 뭐냐면 남자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달에 건궁에 오면서 그게 이제 동서로 해서 5대5 대충으로 딱 걸렸어요. 동서대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건 이제 사람이 누워 있는 꼴입니다. 이게 딱 죽었다, 끝났다, 이런 개념이에요. 막상 이제 올해 이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이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끝났다 게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 삼합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린다, 1을 보고 버틴다. 근데 구성에서 1이라는 숫자는 부합니다. 사실은 이달에는 이분이 아랫사람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치면 이달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죽은 사람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가서는 어디로 가냐면 태궁으로 갑니다. 태궁으로 가게 되면 올해 그 자리가 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곳이 명예이고 문서입니다. 그런데 본명성 사가 가서 거기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구가 파살을 맞았기 때문에, 구가 안파기능,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파살, 깨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문서가, 명예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달이나 다음 달 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끝을 낼 수 있다. 끝을 낼 수 있다는 개념은 버티다가 8월에 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고, 8월달에는 깨진 곤방하고의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곤방이라는 자체는 직업방입니다. 일, 직업,
이런 형태가 되는데 거기가 깨진 자리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음 달이 안 좋다. 이달 다음 달은 그분 입장 속에선 많이 힘든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손방하고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만두신다고 하면 외국을 가거나 먼 곳 여행길을 떠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만약에 7월하고 8월을 버틴다. 만약에 그러면 그 선로 법칙에 의해서 내년 1월이면 숫자가 그게 자기궁으로 와버립니다. 그때가 5가 오면서 자기궁으로 와버리는데, 그럼 자기 집에 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문제가 그냥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회오리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명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성학적인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것이고, 이 동영상은 저하고 지금 그 구성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혹시나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인 거는 한번 우리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한 15분 정도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